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학 반응이라고 하면 보통 A가 B로 완전히 변하는 걸 생각하시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늘은 마치 반응이 중간에 멈춰버린 것 같은 아주 신기한 현상이죠. 바로 화학 평형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재료를 다 쓸 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화학 반응 중에는 재료, 그러니까 반응물이 아직 잔뜩 남아있는데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체 왜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바로 이 궁금증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름부터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반응이 완전히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아주 그냥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랍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분자 세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고 동시에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돌아가고 이 두 가지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반응의 속도가 정말 신기하게도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그 순간. 그걸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줄다리기 비율을 보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왼쪽처럼 한쪽이 이겨서 경기가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 이게 바로 반응이 진제로 멈춘 정지 상태고요.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양 팀이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똑같은 힘으로 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깃발은 꼼짝도 안 하죠? 겉보기엔 멈춘 것 같지만 양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동적 평형의 진짜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균형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이 치열한 줄다리가 과연 어느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기울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평형 상태에서 누가 더 많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아주 간단한 숫자로 딱 알려주는 기가 막힌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형상수, 우리가 보통 K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이 K값 하나만 딱 보면요. 아, 이 반응은 생성물을 많이 만드는 걸 좋아하는구나. 혹은 아니야, 이 반응은 그냥 반응물 상태로 남아있는 걸 더 좋아하는구나. 이걸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K값이 알려주는 정보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해요. 보세요. K가 1보다 아주 크다. 뭐 100, 1000, 만 이렇다? 그럼 이건 생성물 쪽으로 평형이 확 쏠려 있다는 뜻이에요. 제품이 아주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K가 1보다 엄청 작다, 뭐 0.001 이렇다? 그러면 반응이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그냥 반응물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1에 가까우면 뭐 그냥 반반 섞여 있는 거고요.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반응이 평형 상태에 이르러서 멈춘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생성물을 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이 균형을 깨트리고 밀어붙일 수는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르 샤틀리에의 원리입니다. 이거 약간 청개구리 원리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평형 상태에 있는 시스템에 우리가 어떤 변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면요. 시스템은 아, 싫어 하면서 그 변화를 없애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이게 바로 화학 반응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르샤틀리의 원리는 딱 3단계로 생각하면 편해요. 1단계, 우리가 외부에서 조건을 바꿔서 시스템을 괴롭힙니다. 이걸 스트레스를 가한다고 표현해요. 2단계, 그럼 시스템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응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막 움직여요. 3단계, 그렇게 움직여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그 새로운 조건에서 새로운 균형, 즉 새로운 평형 상태를 딱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온도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해요. 생각해보세요.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너무 더워요. 우리가 막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였어요. 그럼 시스템은 어떻게 할까요? 아, 더워! 하면서 그 열을 식히려고 하겠죠?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반응, 즉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온도를 막 낮춰서 춥게 만들면 시스템은 아, 추워! 하면서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발열 반응 쪽으로 움직여서 어떻게든 따뜻하게 만들려고 한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압력입니다. 이건 특히 기체가 관련된 반응에서 아주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압력을 확 높이면
시스템은 그 압박감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기체 분자의 개수가 더 적은 쪽으로 평형을 이동시켜요. 분자 수가 줄면 압력도 줄어드니까요. 반대로 압력을 낮춰주면 널널하다 하면서 기체 분자 수가 더 많은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좁은 공간을 피하려는 본능 같은 거죠. 그럼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는 평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거 헷갈리기 쉬운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촉매는요, 평형에 도달하는 속도만 빠르게 해줄 뿐이에요. 정반응도 빠르게, 역반응도 똑같이 빠르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평형 상태, 즉 균형점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빨리 가는 거지 목적지인 부산을 대구나 광주로 바꾸지는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화학평형은 반응의 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조건을 바꿔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균형 상태라는 거죠. 이걸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화학 반응을 우리 손에 넣고 예측하고 또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 암모니아 합성 공정. 이게 바로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거든요. 더 나아가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심지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수많은 평형 반응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정교하게 조절되고 있어요. 결국 화학 평형을 제어한다는 건 물질의 세계를 지휘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